수십 년 전 동해는 그저 푸른 망망대해였어. 시퍼런 파도 아래 이 거친 바다가 우리에게 단 한 톨의 석유도 내어주지 않을 거라는 차가운 선언이 내려졌지.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은 시추선을 끌고 와 동해를 샅샅이 뒤졌지만 돌아온 건 허탕뿐이었어. 경제성 없음, 가망 없음. 그들은 이 냉혹한 한마디를 남기고 짐을 싸서 떠났어. 마치 이 바다가 영원히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깡통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것처럼 말이야.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 어림없어. 저 깊은 바다에 무슨 돈이 돼. 괜히 굵고만 낭비하는 일이야.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정말 동해는 희망 없는 깡통 바다였을까? 그 결정적인 순간 월가 대형 투자사나 에너지 거물들의 시선은 조금 달랐어. 어쩌면 그들 중 일부는 이 깡통이라는 평가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균열, 파국의 전조를 직감했을지도 몰라. 1970년대에 쉘이나 코파 같은 거대한 석유 회사들이 탐사를 포기하고 떠났을 때 대한민국은 홀로 남았어. 자원 빈국의 서름을 뼈저리게 느꼈지.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1979년 한국석유공사를 설립하면서 독자적인 탐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이든 돌린 절벽 끝에서 홀로 망망대해를 응시하는 기분이었을 거야. 모두가 무모하다고 비웃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어. 그리고 거의 20년에 가까운 기나긴 침묵 끝에 마침내 1998년 울산 남동쪽 58km 해상에서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났어. 11번의 시추 끝에 기어이 천연가스층이 발견된 거야. 바로 동해 1 가스전이었어. 2004년부터 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계 45번째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지.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투자비 대비 2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면서 자원 탐사는 돈 낭비라는 오랜 편견을 완전히 깨부쉈어. 이 성공은 단순한 가스 발견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 동해의 이름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떨어진 작은 불씨 같았어. 저기 봐, 저 바다에도 뭔가가 있어. 이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끈질기게 매달렸어. 동해 바다를 향한 집념은 이후 수십 년간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빈 구멍들이 뚫렸지. 대중들은 또 돈만 썼다고 손가락질했지만 월가의 이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어. 석유는 땅속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다. 무슨 말이냐고? 바로 데이터의 가치를 뜻하는 말이야. 수십 년간 동해에 뚫렸던 그 수많은 시추공들은 사실 단 한 번도 실패했던 적이 없었어. 시추공마다 뽑아 올린 암석 샘플, 지층의 온도와 압력 변화, 그 깊이를 재는 모든 행위는 동해 심해를 이해하는 거대한 퍼즐 조각이 되었지. 마치 그림 그리기를 포기한 수많은 화가들이 던져놓고 간 물감 자국들을 누군가인데 모아 거대한 지도를 완성하는 작업과 같았어. 이 모든 정보가 축적되면서 3D 탄성파 데이터라는 어마어마한 지질 자산이 만들어졌어. 이 지도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동해 심해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거야. 겉으로 드러난 빈 구멍이라는 비난 뒤에 숨겨진 진실은 사실은 차곡차곡 쌓아 올린 황금 같은 데이터였어.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실패의 기록이 한반도 동쪽 바다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디지털 지도를 만든 거지. 그리고 2024년 마침내 그 퍼즐이 완성됐어. 미국 액트지오사의 분석은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어. 성공 확률은 무려 20%.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안 올 거야. 과거 남미 가이아나의 초대형 유전 초기 성공률이 16%에 불과했거든. 업계에서는 20%면 매우 높은 수치로 평가받아. 다시 말해, 동해 심해는 더 이상 깡통이 아니라 거대한 돈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한 파국의 전조가 된 거야. 누구에게 파국이냐고? 이 거대한 기회를 보지 못하고 수십 년간 동해를 비웃었던 모든 이들에게는
파국이 될 수 있다는 말이지. 이런 예측이 나오자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월가의 거물들이었어. 세계 2위 석유 메이저인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 통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건 우연이 아니야. 그들은 단순히 행운을 믿고 투자하는 기업이 아니거든. BP는 한국이 30년간 단독으로 쌓아온 방대한 3D 탄성파 데이터와 액트지오의 분석 방법론을 아주 정밀하게 검증한 뒤에야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어. 그들은 이 바다가 단순한 투기판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던 거야. 동해는 그저 마른 구멍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수조 원의 가치를 품은 전략적 요충지라는 걸 말이야. 우리가 쌓아온 실패의 기록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었고 거대한 자본을 동해로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지. 지금은 잠잠해 보이지만 이 바다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마치 폭풍전야처럼 말이야. BP가 동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건 단순한 사업 계약이 아니었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는 신호였지.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거야. 수십 년간 망망대해로 치부됐던 동해 바다에 세계 최고의 기술과 자본이 그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 상상해봐. 수영장 수천 개를 합쳐놓은 듯한 거대한 시추선이 묵직한 엔진음을 토하며 동해 바다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는 모습을 말이야. 그 위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수백 명의 정예 기술자들이 오차한치 없이 움직여. 저 아래에 수천 미터 심해의 안반을 뚫어낼 첨단 장비들이 마치 거대한 생물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어.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수십억,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도전이었지. 첫 번째 시추공을 뚫는 순간의 긴장감은 마치 우주선을 발사하는 카운트다운과 같았을 거야. 쾅하는 굉음과 함께 단단한 강철 드릴이 바다 밑으로 끝없이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한국석유공사 직원들과 BP의 엔지니어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거대한 기대감이 교차했어. 지난 수십 년간 겪었던 수많은 실패에 주변의 비웃음, 포기하지 않았던 집념, 그리고 마침내 이 바다 아래 잠든 보물을 찾아낼지도 모른다는 희망까지. 이들은 단순한 석유를 찾는 게 아니었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독립,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패권을 재편할 잠재력을 탐사하고 있었지. 동해 심해는 이제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할 전략적 요충지가 된 거야. 월가의 거물들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고 봤으니까. 만약 140억 배럴이라는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은 산유국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돼.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만한 규모의 유가스전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어. 물론 이 과정이 순탄할 리 없었어. 심해시추는 인류가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업 중 하나거든. 당장 첫 번째 시추공을 뚫는 것만 해도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불안정한 지층을 만나거나 예상치 못한 고압 가스층을 뚫고 지나가야 하는 기술적인 난관이 즐비했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만큼 한 번의 실패는 수천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 게다가 환경 문제도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위험 요소였어. 하지만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이 바다의 유혹은 강력했어. 한국은 BP와 함께 심해를 향한 끈질긴 도전을 이어갔어. 시추선 위에서는 밤낮 없이 데이터가 분석되고 수천 미터 아래에서는 드릴이 쉼없이 땅을 파고들었지.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탐사를 넘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거야. 만약 이 바다에서 정말 석유와 가스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면 수십 년간 우리에게 깡통 바다라는 낙인을 찍었던
그 차가운 시선들은 송두리째 뒤바뀔 수밖에 없어. 에너지를 수입하던 국가에서 수출하는 국가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자원 강국으로서의 새로운 위상이 정립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지. 동해는 이제 단순한 바다가 아니야. 수많은 희망과 좌절, 그리고 미래를 향한 인류의 집념이 응축된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역사의 현장이 된 거야.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시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칠이 몇 주로, 몇 주가 고통스러운 몇 달로 바뀌는 동안 수천 미터 아래 땅속은 인류의 지칠 줄 모르는 도전과 싸워야 하는 미지의 영역이었죠.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거대한 시추선은 인간의 야망을 상징하는 거대한 덩어리였고, 그 아래 드릴은 쉴 새 없이 바닥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새벽, 지진파 감지 모니터의 희미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지진도 단순한 오작동 신호도 아니었습니다. 지질 데이터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흔적. 그것은 시추선 위에 모든 이들의 심장을 거세게 울렁이게 하는 신호였죠. 밤샘 근무로 피로가 역력한 엔지니어들은 스크린에 바싹 다가서서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심해의 용이 드디어 그 존재를 드러낸 걸까요? 초기 측정치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이었습니다. BP 팀장은 목소리를 억누르며 탄화수소 징후가 감지됐다고 발표했지만 그 말 속에는 터져 나올 듯한 흥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광란에 가까운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더 많은 테스트, 더 깊이 있는 데이터 분석, 해안통제센터와의 끊임없는 교신이 이어졌습니다. 잠 못 이루는 지질학자들과 석유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매달려 모든 지진파와 압력 측정 값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작은 확인 하나하나가 거대한 확신으로 이어지는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수천 미터 심해에서 끌어올린 코어 샘플. 그 샘플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는 원유와 천연가스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끈적한 검은 액체와 탄화수소 특유의 냄새를 맡는 순간 현장의 모든 이들에게는 감전된 듯한 충격이 전해졌죠. 그건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추정치를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흐름. 동해가 더 이상 깡통바다가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에너지로 가득 찬 보물상자였음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신속하게 이뤄졌지만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친 후였습니다. 1400억 배럴이라는 엄청난 숫자는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 에너지 시장의 파도에 시달려왔던 대한민국은 이제 주요 산유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문턱에 서게 된 것이죠. 마침내 전해진 소식은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환호의 물결로 뒤덮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회의론, 번번이 실패로 끝났던 시도들, 그 모든 절망감은 한순간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은 크게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산유국의 꿈 현실이 되다.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적 성취라는 깊은 자부심이 국민의 가슴을 울렸죠. 오랫동안 자국 영토 내에서 상당한 에너지 자원을 발견한다는 것은 먼 신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됐습니다. 동해안에 조용했던 어촌 마을들은 이제 새로운 에너지 산업에 활기 넘치는 거점으로 변모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의 파장은 한반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BP 프로젝트를 예의주시하던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즉시 자신들의 예측 모델을 수정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지도가 실시간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었죠. 글로벌 유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오펙 국가들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빠르게 산업화되는 동북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등장은 공급과 수요의 미묘한 균형을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던 중국과 일본 또한 갑자기 새로운 지정학적 계산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독립은 곧 영내 힘의 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연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지렛대의 경제적 회복력, 그리고 강화된 국가안보 역량에 대한 이야기였죠. 한때 상징적인 경계선에 불과했던 동해는 이제 자급자족하는 미래의 약속으로 고동치는 전략적 심장부가 된 것입니다. 물론 발견에서 생산까지의 여정은 험난할 것이었습니다. 이 바다 아래 잠든 가스와 석유를 지상으로 끌어올려 소비 가능한 형태로 정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최첨단 기술, 그리고 비할 데 없는 공학적 전문성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했고 거대한 처리 공장을 세워야 했으며 모든 지원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했죠. 환경 문제 역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이 새로운 부가 생태학적 대가로 지불되어서는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도전은 이제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거대한 기회로 인식됐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내다본 전 세계 유수 에너지 기업들이 한국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였죠. 이것은 더 이상 단순히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끈기와 기술적 기량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현상이 된 것입니다. 고요하고 종종 간과되었던 동해는 이제 한국과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한 지역의 운명이 펼쳐질 역동적인 무대로 변모했습니다. 한때 희망적인 추측의 상징이었던 시추 장비들은 이제 꿈이 실현되었음을 알리는 기념비가 되었고, 바다 아래 잠든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된 것이죠.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자원 부국으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확립하며 국제 무대에서 새로운 독립의 항로를 개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니크는 압니다. 시장의 역사는 뜨거운 환호 뒤에 찾아오는 차가운 현실을 항상 예비해뒀다는 것을요. 동해 유전 발견 소식은 말 그대로 광풍이었습니다. 1400억 배럴, 이 숫자가 주는 압도적인 희망은 한때 냉철했던 분석가들의 눈까지 멀게 만들었죠. 너도 나도 유전 개발 관련 기업의 주식에 매달렸고, 조용했던 동해안 어촌 마을의 부동산은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마치 황금을 캐기 위해 달려든 서부 개척자들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파도에 몸을 던졌습니다. 은행 대출은 기본이고 은퇴 자금, 심지어는 자녀의 학자금까지 끌어다 주식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동해 석유 테마주는 매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사람들에게 공짜 점심이라는 환상을 심어줬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누가 얼마나 벌었는지 자랑하는 이야기가 줄을 잃었고, 평생 일해도 모으기 힘든 돈을 단 몇 주 만에 벌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시장은 마치 중력을 잃은 듯 끝없이 상승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거대한 자원의 발견이 국가 경제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은 의심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냉혹합니다. 몇 년 후 초기 시추 결과에 대한 회의적인 보고서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탐사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실제 생산량은 기대치를 한참 밑돌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깊은 바닷속 안반의 특성과 예측치 못했던 지질 구조는 시추와 생산을 턱없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국제 유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동해 유전의 경제성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라는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단순한 조정일 뿐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사람들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삽시간에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투자자들은 더 이상 장밋빛 전망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거품처럼 부풀어 올랐던 동해석유 관련 기업들은
줄도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계좌는 녹아내렸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에 비틀거렸습니다. 텅 빈 증권사 객장에는 한숨과 통곡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은 어촌 주민들의 눈빛은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국가적 영광의 상징이었던 시추선은 이제 탐욕과 실패의 기념비처럼 망망대해 위에 외롭게 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국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에 묻지마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때 그 시절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현혹되었을까요? 거대한 부에 대한 욕망 앞에서 시장의 기본적인 원칙과 냉철한 분석은 왜 그리 쉽게 잊혀졌을까요? 동해 유전 광풍의 잔해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시장은 결코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뜨거운 열기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 그리고 그 모든 파장이 결국 개인의 삶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 역사의 한 페이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자산의 가치와 위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묻는 묵직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어떤 시장의 파도 위에 서 있습니까?